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이 영상의 약간 소제목이 쿠팡맨 특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어디로 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빵야 총알배송. 뭐 새로운 컨셉이에요? 아니요. 요즘에 총알 배송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로켓 배송. 아, 로켓 배송이라고 네. 하나? 로켓 배송, 쿠팡 로켓 배송이죠, 형님. 총알 배송 아니야? 아, 그거는 이제 그 옛날에 쓰던 다른 용어고. 아, 그런가? 네네네네. 여러분 이거 다시 편집. 로켓 배송해드립니다. 네. 로켓. 자, 네. 로켓 배송 오늘 이제 라리가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아무래도 시즌 초반부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도 아주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라리가도 지금 무패 팀들도 좀 있으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아무래도 이제 좀 상단의 위치를 좀 하고 있죠. 네. 레알 마드리드는 뭐 사실 얘기할 때 주드 벨링엄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너무 잘해. 미친놈 아닙니까? 네, 거의 미친놈이죠. 네. 3경기 연속골이고요. 3경기에서 4골 1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 문제점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벤제마의 빈자리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네. 이제 또 중동으로 갔고. 근데 벤제마의 빈자리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벤제마가 연계도 뛰어날 뿐만 그쵸. 아니라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뭐 창의적인 플레이도 할 줄 알고. 뭐 포인트 향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거기다 이제 득점을 또 책임져 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득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냐면 나머지 문제는 다른 선수들의 배치라든가 전술적으로 또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즉 해결사가 있느냐? 벤제마가 없는데 웬걸? 주드 벨링엄이 해결사네. 득점포로 가동할 선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으면 비니시우스에게 무게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쵸. 결국은 비니시우스는 하던 대로 하고 조금만 더 잘해주면 땡큐베리 감사고 호드리그가 골을 좀 더 많이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런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뭐 빨리 적응이고 자시고 그냥 지금 거의 라리가 왕이죠. 주드 네. 벨링엄은. 안첼로티 감독이 주드 벨링엄을 위한 전술을 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주드 벨링엄이 정말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라운드 빌바오전에서 호드리고가 골을 넣었어. 그리고 2라운드 알메리아전에서는 비니시우스가 골을 그쵸. 넣었어. 그리고 이 세 경기 모두 주드 벨링엄이 골을 넣었어. 골도 넣고 어쨌든 관여도 엄청나게 네.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레알 마드리드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득실차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5고 득점 6개, 실점이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 순간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러나 네.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 그쵸.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비니시우스가 이제 셀타비고전에서 이제 대퇴부 쪽이 그건 좀 안 크죠.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 벤제마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했었던 게 이제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에서 좀 어떻게 해주느냐 측면에서 이제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느냐였는데 지금 한 6주 정도 아웃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셀타비고전에서 일찌감치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어요. 네. 그래서 호셀로가 들어갔는데 물론 호셀로가 주드 벨링엄의 골을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최전방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있을 때와 호셀로가 들어왔을 땐 차이가 있죠. 뭐 스타일상에도 네. 분명히 이제 다른 점이 있을 거고. 특히 비니시우스는 사실상 에이스잖아요. 네. 넘버 7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레알의 넘버 7. 지금 그렇게 좌측면에서 비니시우스만큼 퍼포먼스 내는 윙어 찾는 것도 사실 뭐 전 세계로 통틀어서도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네. 물론 이제 호셀로가 전방에서 부딪혀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비니시우스는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고 공간이 생겼을 때 주드 벨링엄이 또 들어가고 그 가운데 주드 벨링엄하고 비니시우스가 또 연동할 수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의 부상은 굉장히 공격 쪽에서는 큰 타격이다. 근데 사실 부상 선수들 보잖아요. 중요 선수들이 줄줄이 나갔어요. 일단은 케파가 임대 영입이 됐어요. 네. 첼시에서.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어쨌든 쿠르투아가 훈련 도중에 십자인대 부상이 되면서 이게 뭐 사실상 뭐 시즌 아웃으로 보는 이 현재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네.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골키퍼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대를 통해서 이제 보강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참 어린 선수인데 프리시즌에 이제 아르다 귤러가 그 방울팡한 부상을 네. 당해가지고 수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르다 길러 같은 경우에는 영입했을 때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현지 쪽에서 나오는 네. 얘기죠. 그래서 부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어쨌든 워낙에 어린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고 밀리탕 밀리탕 이게- 부상도 크죠. 이게 너무 장기 부상이라서 네. 크루토아도 그렇고 밀리탕도 그렇고. 둘 다 십자인대 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쿠르투아의 부상은 매우 컸어요. 루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케파를 영입했잖아요. 격차가 있으니까. 네. 근데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2명을 기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축구에서 뛰는 이 11명의 선수들 중에 주전이 결정되면 가장 밀어내기가 힘든 포지션은 사실 골키퍼로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포지션이 사실상 감독하기에 따라서 2명씩 배치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골키퍼는 어렵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골키퍼가 누가 나와도 결국은 쿠르투아보다는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 골키퍼가 2명이 나온다고 치면 루닌 플러스 캡하면 그렇죠.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돼서 뭐 쿠르투아하고 비교할 수는 있을지언정 누가 나와도 좀 아쉽다. 순수기량으로 봤을 때는 쿠르투아에 못 미치니까 네. 둘 다. 일단 루닌이 초반에 기회를 많이 잡았고 케파가 영입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훈련하고 지난 경기에 이제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파가 계속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모로 골문 쪽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다. 네. 근데 이게 수비 라인도 마찬가지죠. 밀리탕이 부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이게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라인은 밀리탕, 알라바, 리디거 이제 셋의 구도였는데 이 중에서도 밀리탕은 저는 고정이라고 봤고 이후에 알라바가 나오느냐 리디거가 나오느냐 이제 알라바는 뭐 측면으로 빠지는 네.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정픽으로 나오던 선수가 이렇게 아웃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 아, 그럼요. 마이너스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쪽에 걱정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수비 쪽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맨디예요. 맨디가 사실 뭐 지난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이제 애를 많이 먹었죠. 맨디는 버려야죠. 아 이제 놓고 갈 때가 됐다. 네. 어딘가 야산에 버려야죠. 네. 왜 이제 프란 가르시아가 또 이제 이미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적 확정이 됐으니까 이 선수는. 네. 근데 프란 가르시아도 수비 쪽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 경기는 나초가 교체 출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일단 플레인 A는 프란 가르시아다. 프란 가르시아가 워낙에 공격력이라든가 스피드는 그쵸. 뛰어나니까. 라요 때도 그런 면으로 주목을 꽤 많이 받았었던 선수고.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수비 쪽의 부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많죠. 그리고 세바요스도 일단 근육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태고. 왜냐면 근데 이 세바요스도 분명히 지난 시즌에 잘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왜 세바요스에 대한 기용 빈도를 늘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던 시기도 있었는데 사실 미드필더 라인은 지금 세바요스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자, 벨링엄 있죠, 카마빈가 있죠, 추아멘이 있죠, 발베르데, 뭐 크로스, 모드리치. 지금 세 선수만 6명인데 이들이 사실상 저는 전부 다 즉시 전력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 구도를 뚫기 자체가 쉽지 않다. 일단 안첼로티 감독은 중원에서의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세바요스가 만약에 건강하다? 그래도 교체 출전시킨다고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모드리치 아니면 크로스입니다. 물론 이제 모드리치, 크로스가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고 사실 안 감독이 왜 이렇게 모드리치, 크로스만 고집하냐라고 비판받았었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 선수들에 대한 신뢰와 신망이 두터운데 이 상황에서 세바요스가 건강하게 돌아온다고 한들 이 선수가 잘할 때도 기용 빈도가 높지 않았었는데 쓰겠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맨디와 세바요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큰 타격은 없어요. 사실 맨디 부상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런 선수에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안첼로티 감독이 은근히 맨디를 기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네, 매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이 프란 가르시아를 빨리 적응시키고 프란 가르시아의 수비력을 높이는 게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더 도움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도 어쨌든 레알은 지금 부상자 상당히 많은 가운데도 리그 3전 전승, 벨링엄의 맹활약 속에 이제 수상을 좀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도 좀 보면 마찬가지로 어쨌든 순항하고 있습니다. 2승 1무고 뭐 무승부가 한 번 있긴 했지만 2번 승리가 있었고 갑자기 07년생 라민 야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주목도를 끌고 있어요. 아, 축구 잘하는 놈이 나타났어요. 그냥 축구를 잘합니다. 저는 라민 야말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후베닐 A에서는 득점력도 인정받고 드리블도 인정받고 다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패스 능력이다. 네. 아니 그 코치, 그러니까 아래 단계 레벨, 어째 유스 레벨의 코치들도 이제 기사나 이런 분석 같은 걸 찾아보면
라민 야말은 공격적으로 재능이 엄청 뛰어나지만 진짜 이 선수의 능력 중에 하나는 그 패싱 능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틀 호나우지니우 같은 별명으로 불렸대요. 아, 리틀 지뉴?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패스 능력이 뛰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민 야말이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 선수들 파악, 순간적으로 상대 선수의 위치, 이 동료의 위치 이런 파악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 패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드리블도 굉장히 영리하게 해요. 제가 해설 중에 치다를 좀 한다고 해서 욕 쳐들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치다리라는 표현을 잘못하긴 했는데 네.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니까 두 명이 압박했을 때 두 명이 압박하더라도 앞쪽 공간으로 살짝 쳐놓고 그 순간 팍팍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벗겨낼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벗겨내는데 너무 뛰어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 되게 축구를 잘합니다. 네.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 인터뷰 보니까 일단은 차비 감독이 봤을 때는 순간 판단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좋은 선택을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선택지를 가져가는 선수들이 보통 폼이 안 좋은 선수들이고 네. 항상 그 순간마다 기로에 섰을 때 좋은 선택지를 가져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또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차비 감독이 자기가 18세에 데뷔를 했나 봐요. 나도 18살에 데뷔해서 아는데 경기가 두렵고 이런 느낌이 있다. 이제 맨 처음에 데뷔했을 맨 처음에 때. 어린 나이에 데뷔하니까. 근데 얘는 15세예요. 네, 네. 그러니까 데뷔했을 당시의 나이가. 그렇죠. 베티스전 데뷔했을 때 15세였고 네. 그 올 시즌 선발 데뷔했을 때 이제 16세. 있는데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경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할 뿐이다. 다만 어머니가 내 걱정을 좀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어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선발 출전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잘못하면 아시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판도 비판이고 그리고 사실 라민 야말 같은 또 이제 팀에서 되게 주목받고 이런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도 경계 대상이 되기가 네. 쉽기 때문에 그런 뭐 거친 태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프랭키 더용이에요. 프랭키 더용. 프랭키 더용은 드디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았어요. 진짜 사랑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3백에서 한쪽 자리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격을 전개시키거나 또는 4-2-3-1이라든가 4-3-3에서 약간 왼쪽 밑으로 내려와서 1차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뭐 전진성도 워낙 좋은 선수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비아레알전에서 93회 패스를 했나 혼자서. 그런데 패스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고요. 네네. 이 프랭키 더용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데 비아레알전에서는 골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랭키 더용이 올 시즌 중심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 우스만 덴벨레가 떠나고 하피냐가 징계인 가운데 오른쪽에 누가 나올 것이냐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오른쪽에 페란을 둘 것이냐, 그쵸. 안스파티를 오른쪽으로 돌릴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둘 다 사실 믿음직스러운 선수들은 아니고. 네,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발로 기용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네, 아쉽죠. 라민 야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어린 선수니까 이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라민 야말이 등장해서 이걸 그냥 해결해 버린 거죠. 일단은 뭐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 활약상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초반 기세를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이외에도 지금까지 이제 라리가 순위 테이블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위입니다. 2승 1무고 득점 10개, 실점 하나.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시점으로 오늘 새벽에 라요 바이카노에서는 7대5로 이겼어. 7골을 넣었어요. 네. 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쿼드 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지션에 걸쳐서 분명히 대체할 만한 로테이션 자원들도 곳곳에 있고 밸런스나 이런 것도 잘 잡고 간다고 보는데 딱 하나 전방에서 진짜 찬스 딱 왔을 때 이거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 모라타? 저는 준수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경쟁 구도를 놓고 갔을 때 이 선수를 진짜 킬러로 볼 수 있느냐?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 축구에서는 해결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에이스가 있어요. 그리즈만이 있어요. 있죠. 그리즈만 지난 시즌 MVP급 활약 아닙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MVP입니다. 그렇죠. 압도적이었죠. 네. 너희 바르셀로나의 새끼. 네. 여하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즈만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의무점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히 측면 부분은 임대 갔다 돌아온 뭐 리켈메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대 복귀시킨 선수들이 전력 보강이 된 거죠. 리누도 괜찮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쟁력을 높여놓은 상태이긴 한데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이 10골이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문제라고 얘기한 건 매 경기 꾸준히 골을 넣기 위해서는 네. 얘가 터져주다가 제가 터져주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같이 터져주면 더 좋지만 아, 그쵸. 매 경기 같이 터지면 좋지만 근데 뭐 그럴 순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러다가 편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는 무득점, 이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쵸. 다만 데파이하고 모라타가 시즌 초반에 득점력이 나쁘지 않다. 초반 페이스는 아주 좋다. 이거 세비야가 지금 초반 스타트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너무 안 좋거든요. 전패예요. 완전 전패. 세비야는 좀 불안해요. 스쿼드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불안해요. 이게 스쿼드가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이적 시장이 닫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전력 보강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몬티엘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넘어오고 그런 이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딜리바르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너무 잘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 시즌 맨딜리바르 감독이 이끌고는 있는데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비야가 생각보다는 높이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불안 요소들이 좀 많다. 네,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거죠? 이스코가 돌아왔습니다. 베티스의 이스코. 네, 이스코가 지금 그 안달루시아 투어하고 있거든요. 네. 말라가에서 뛰었었고 세비야에 갔다가 세비야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베티스로 갔는데 축구 도사예요. 네, 한 6개월 정도 쉬었나요? 그쵸. 그 정도 개인 훈련을 했죠. 네. 혼자 이제 개인 운동하고 팀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베티스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스코가 이제 나오길래 지금 왜냐면 페키르가 빠져 있으니까. 네, 야니 베티스도 올 시즌은 위기예요. 왜냐면 페키르가 장기 부상에다가 돈을 안 써요. 카날레스를 팔았잖아요. 카날레스가 나갔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메우려고 그러지? 근데 이스코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모두 생각하기에는 좀 반신반의했죠. 데려올 때. 레알에서도 하향세기 때문에 레알을 떠나게 된 거고 그 가운데에서 세비야 갔는데 기대감이 높았지만 세비야에서 별로 안 좋았고 못했으니까. 그리고 안 좋게 헤어졌고 네. 그리고 나서 세비야 뒤통수 때리듯이 베티스로 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그래서 저는 프리시즌에도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지단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안달루시아 더비를 이제 네. 둘이 했었으니까. 근데 거의 지금 축구 도사예요 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펠레그리니 감독이 저는 완전히 프리롤 형태로 기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너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뛰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지난 시즌에 그 이적 시장 보낼 때 슬롯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구단주 단장이 막 3위 투입하고 이랬었잖아요. 올 시즌도 지금 돈을 안 쓰거든요. 이적 시장에. 근데 이 와중에 이스코가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거는 패키를 빠져있는 가운데는 완전 땡큐죠. 네. 오히려 패키르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쓸지, 어떤 식으로 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라리가 저희가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팀들이 이제 올 시즌 포진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라리가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영주원과 함께 소식을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민 야말, 오나의 야말.